세포와 바이러스가 전쟁하는 상황. 세포와 바이러스의 전쟁은 우리 몸속에서 매 순간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예요. 바이러스가 세포를 공격하고 감염시키는 과정을 일련의 단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 바이러스의 침투, 인베이전. 모든 전쟁이 그렇듯 이 싸움도 침투로 시작돼요. 바이러스는 세포의 표면에 있는 특정 수용체에 자신을 고정시켜요. 마치 자물쇠와 열쇠처럼 딱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바이러스는 이렇게 세포를 인식하고 세포막을 뚫고 내부로 침투해요. 어떤 바이러스는 세포 속으로 직접 유전 물질을 주입하기도 하고, 어떤 바이러스는 세포막과 융합하여 통째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2. 세포 장악 및 복제, 테이크오버 앤드 레플리케이션. 세포 안으로 들어간 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물질, DNA 또는 RNA를 방출해요. 그리고는 세포의 모든 시스템, 즉 세포의 복제 메커니즘을 장악해버려요.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숨어들어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추게 하고 대신 자신의 복제 공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세포는 자신의 단백질이나 유전 물질을 만드는 대신 바이러스의 지시를 따라 수많은 바이러스 복제본을 생산하기 시작해요. 세포가 항체를 뿌리는 모습. 3. 면역 체계의 방어, 이뮨 리스판스. 세포가 감염되면 비상사태가 선포돼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즉시 반응하죠. 선천 면역, 이네잇 이뮤너티 최전방 방어선이에요. 감염된 세포는 주변 세포의 위험 신호를 보내 별표 인터페론, 인터피란, 별표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요. 인터페론은 주변 세포들이 바이러스 복제를 막을 수 있도록 돕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요. 또한 자연 살해 세포, 내추럴 킬러 셀즈 같은 면역 세포들이 감염된 세포를 직접 찾아내 파괴하기도 해요. 적응 면역, 어댑티브 이뮤너티 좀 더 정교하고 특정한 공격을 해요. T세포, T셀즈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별표 세포독성 T세포, 사이토탁식 T셀즈, 별표와 다른 면역 세포들을 돕는 별표 도움 T세포, 헬퍼 T셀즈, 별표가 있어요. 세포독성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정확히 식별하고 제거함으로써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요. B세포, B셀즈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별표 항체, 엔티바디즈, 별표를 생산해요. 항체는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막거나 바이러스가 면역세포에 의해 쉽게 제거되도록 표식을 달아주는 역할을 해요. 4. 세포의 희생, 세렐러 세크러파이스. 어떤 경우에는 감염된 세포 스스로가 별표 세포 자살, 에퍼토시스, 별표를 선택하기도 해요. 이는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희생적인 행동이죠. 감염된 세포가 자폭함으로써 바이러스가 다른 건강한 세포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5. 바이러스의 반격 및 변이, 바이럴 카운터어택 앤드 뮤테이션. 바이러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요. 면역체계의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키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면역체계가 인식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뀌어서 기존의 항체나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할 수 있어요. 이처럼 세포와 바이러스의 전쟁은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며 우리 면역체계는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고 생존을 위해 진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답니다. 28억 년 전부터 27억 년 전까지의 지구는 태고대, 아어키언 이언, 말기에 해당하며 지각과 생명현상 모두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지구의 모습. 대륙의 형성 및 성장. 이 시기는 대륙 지각의 성장이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오늘날의 안정된 대륙 내부 지각, 크라톤의 상당 부분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습니다. 판 구조론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대륙들이 점차 형성되고 합쳐지는 초기 단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산 활동은 오늘날보다 훨씬 활발했습니다. 코마티아이트,
코마티트와 같은 특이한 용암이 분출되기도 했습니다. 해양, 지구는 대부분 물로 덮인 물의 행성이었으며 오늘날보다 더 깊은 바다가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해양은 산소가 거의 없는 무산소 상태였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 오늘날보다 더 산성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에는 자유산소, O가 거의 없었고 메탄, CH, 이산화탄소, CO, 수증기 등으로 이루어진 환원성 대기였습니다.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지표면은 태양의 강한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생명현상. 원시 생명체. 이 시기에는 주로 원핵생물인 박테리아와 고균, 아케아과 같은 단세포, 미생물이 번성했습니다. 이들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의 등장과 광합성. 28억 년 전부터 시아노박테리아, 청록세균과 같은 광합성 미생물들이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고 부산물로 산소를 배출하는 광합성을 수행했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시아노박테리아는 군집을 이루어 별표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메털라이트, 별표라는 층상 구조의 암석을 형성했습니다. 27억 년 전 캐나다 온타리오의 스티브록 호수, 스티프락 레이크 지역에서 발견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높이와 지름이 3m에 달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이는 당시 시아노박테리아의 번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산소 농도 변화의 시작.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꾸준히 배출하기 시작했지만 이 시기에는 아직 대기 중으로 대량의 산소가 방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바다에 녹아있는 철분과 반응하여 산화철, 녹을 형성하거나 다른 광물에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지구의 화학적 환경을 서서히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대기 중 산소 농도는 10억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생명의 번성 준비. 27억 년 전 연구된 다이아몬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구는 이 시기부터 생명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휘발성 물질, 탄소, 질소 등을 충분히 갖추기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시기 이후, 즉 24억 년 전부터 대산소화 사건, 그레이트 악서데이션 이벤트이 시작되면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세포와 광합성 세포가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라니 매우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실제 생물학에서는 세포들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개념은 아니지만 영양분, 공간, 생존을 위한 경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만약 가상의 시나리오로 세포와 광합성 세포가 전쟁을 벌인다면 몇 가지 대립 구도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포와 광합성 세포의 가상 전쟁 시나리오. 영양분,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쟁. 일반 세포, 종속영양 세포 이들은 주변 환경에서 유기물, 다른 생명체가 만든 에너지원을 섭취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마치 사냥꾼이나 채집꾼처럼 외부 자원에 의존하죠. 광합성 세포, 독립영양 세포 이들은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전쟁 시나리오. 일반 세포들은 광합성 세포가 만든 유기물을 빼앗으려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광합성 세포가 너무 번성하여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자원을 독점해버리면 일반 세포들이 굶주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세포들이 너무 많아져 광합성 세포에게 필요한 빛이나 이산화탄소를 가로막는 상황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간과 생존 영역 확장을 위한 전쟁. 생존 전략. 모든 세포는 번식하고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려 합니다. 이를 위해 최대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유리한 환경을 확보하려 합니다. 전쟁 시나리오. 특정 환경. 햇빛이 잘 드는 물속. 에서는 광합성 세포가 폭발적으로 증식하여 다른 일반 세포들의 서식지를 침범하거나 빛을 가려 생존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세포들이 군집을 이루어 광합성 세포의 생존에 필수적인 비디나 영양분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산소 유무를 둘러싼 환경 조성 전쟁. 광합성 세포의 영향. 광합성 세포는 산소를 부산물로 배출합니다. 초기 지구에 산소가 거의 없었을 때, 시아노박테리아와 같은 광합성 세포가 대량으로 산소를 배출하면서 지구 대기를 현재와 같은 산소 농도로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 세포의 반응. 초기 지구의 많은 일반 세포들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산소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독이었죠. 전쟁 시나리오. 광합성 세포가 산소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면서 산소에 취약한 일반 세포들은 도태되거나 산소가 없는 곳으로 도피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싸움이라기보다는 환경 변화를 통한 생존 경쟁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도 산소 없이 살아가는 현기성 세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 속 전쟁은 실제로는 진화적 경쟁과 생태계 내 상호작용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세포들은 서로를 죽이기 위해 싸우기보다는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하고 다른 생물들과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를 맺습니다. 우주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 주세요.